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강원 강릉에서 15년째 명절마다 쌀을 기부해온 익명의 기부자가 올해도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이어온 꾸준한 선행으로 지역 이웃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있는데요. 각박한 현실에도 이런 훈훈한 소식들이 있어서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은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걷히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고 비가 내리는 남부지방도 덥고 습한 공기로 인해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전망입니다. 전남 남해안에는 20에서 60mm, 경남 서부 남해안에는 10에서 40mm 수준의 비가 예고됐는데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후 휴일인 모레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자력 발전소 2호기에 계속운전 안건을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원안위는 본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사고관리 계획서 승인안과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충분한 논의를 위해 이후 회의에서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위원들은 앞서 사고관리 계획서가 승인된 한국형 원전과 다른 노형인 고리 2호기와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고리 2호기는 지난 1983년 가동을 시작한 국내 세 번째 원전으로 2023년 4월에 설계 수명 만료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존 리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다음 달 24일을 끝으로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나사 출신인 존 리 본부장은 지난해 우주항공청 출범과 함께 초대 우주항공임무본부장으로 임명된 인물로 미국 국적의 고액 연봉 공무원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리 본부장은 1년 계획으로 우주항공청에 왔고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다 달성했다 생각해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항공청은 후임 본부장이 임용될 때까지 역시 나사 출신인 김현대 항공혁신부문장 등을 중심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네이버 클라우드와 손잡고 농업 분야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사과를 재배하던 농업인이 최신 농업기술 알림이 앱을 실행합니다. 궁금한 게 있을 때 답을 얻기 위해 이용합니다. 재배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아서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하면은 바빠서 그 시기를 놓친 수가 많아요. 현재는 이제 그 인터넷으로 다 검색하면은 바로바로 나와서 좀 많이 편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해당 앱은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구성됩니다. 농업기술서 6,300여 건 등 농업 데이터를 학습한 AI 챗봇 형태의 농업백과는 24시간 상담을 제공합니다. 농업교육은 AI가 농업기술 동영상 내용을 요약하고 질문하면 응답하는 쌍방향 학습 방식입니다. 영농설계는 최근 10년간의 농업 소득 자료를 학습한 AI가 농사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영농 현장의 어려움을 AI를 활용해서 적극 개선하고 농업인의 AI 일상화를 앞당기기 위해 농업 분야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농진청은 고령층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음성으로 질문하고 음성으로 답변받는 기능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병해충 사진을 올렸을 때 판별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관련 기술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방위산업으로 주목받는 도시 경북 구미에서 항공방위 물류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3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에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방산의 첨단 기술이 총출동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일반 인공위성보다 크기가 작고 가벼운 소형 인공위성입니다. 10분의 1 가격으로 더 정밀하게 더 짧은 주기로 정찰할 수 있는 차세대 방산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름 4m에 이르는 드론은 40kg 짐을 싣고 12km를 날 수 있습니다. 군수물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장비로 이미 실증까지 마치고 현장에 투입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40kg을 경감을 시켜서 130kg급으로 낮추고 크기도 약 한 1m 정도 줄여서 운용자들이 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추가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른바 K방산 기술은 물론 항공과 물류 분야 최신 산업 흐름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박람회가 경북 구미에서 열렸습니다. 94개 기업 204개 부서가 최대 규모로 설치되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특히 K방산이 세계로 글로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실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되고, 지자체는 연관 산업 관계자가 서로 정보와 기술을 공유해 지역에 정착하는 계기가 될 거로 기대합니다. 전자뿐만 아니라 기계 그리고 뿌리 산업 자체가 총망라한 어떤 꽃을 피우는 산업이 방위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경제 산업의 가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내외 주요 방위 산업 기업의 채용 행사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26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7개월 연속 부정적인 가운데 특히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0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가 96.3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수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보다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원자재값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고 뒤로는 비용을 부풀려 세금을 탈루한 식품 외식업체 등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55개 업체로 탈루 의심 규모는 8천억 원에 이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원자재 값이 올랐다며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은 탈루한 식품 외식업체 등 55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가공식품업체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예식 장례업체 등입니다. 조사 대상 가공식품업체 중 8곳은 10% 이상 가격을 올렸고 30%나 올린 곳도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 10곳은 10% 이상, 예식 장례업체는 평균 15%에서 20%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들은 상품 가격을 올린 뒤로는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재료를 거짓으로 매입하거나 사주 일가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사 소득을 줄여 탈세했습니다. 무자료 거래와 차명 계좌를 통해 매출을 누락시킨 사례도 다수 드러났습니다. 사주 일가에게는 직책에 맞지 않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며 인건비를 부풀려 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사주 일가의 고가 아파트 구입, 자택의 설계, 인테리어 관련 비용까지 회사가 대신 부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혼주나 상주가 대부분 경조사 비용을 현장에서 축의금이나 조의금으로 지불하는 점을 악용해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55개 업체가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세금 규모는 8천억 원에 이릅니다. 국세청은 법인자금 유출과 가공 인건비 지급 등을 통해 부를 쌓는 사주 일가의 재산 취득 전반에 대해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조사 대상 업체의 원가를 부풀리도록 도와준 거래처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4,000여 명으로 13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40대에서도 처음으로 자살이 사망 원인 1위가 됐는데요. 코로나 이후 지속된 경제적 불황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4,872명,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수입니다. 한 해 전보다 6.4% 늘면서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인 자살률은 29.1명으로 역대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2011년 정점을 찍고 감소하던 자살률은 2018년과 2019년 유명인의 자살이 잇따르며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다 최근 2년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1,605명, 여자가 4,267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5배 많았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자살은 10대부터 40대까지 모두 사망 원인 1위였습니다. 20대 사망 원인의 54%가 자살이었습니다. 특히 40대에서 처음 자살이 암을 제치고 사망 원인 1위가 됐습니다. 40대는 핵심 경제활동 계층으로 경기 불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40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나 그런 그 정신적 상황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분석은 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간 비교 기준인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26.2명으로 여전히 압도적 1위입니다. OECD 평균은 10.8명입니다. 지난해 사망 원인 1위는 암으로 4명 중 1명꼴인 24.8%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80세 이상 사망자가 54.1%를 차지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벌금형까지 받은 이른바 초코파이 재판이 항소심에 들어갔습니다. 1심 판사는 간식이 있는 냉장고가 피고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YTN이 사무실 내부가 찍힌 사진을 단독으로 확보했는데 직접 보고 판단해 보시죠.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완주에 있는 물류회사입니다. 유리문 너머 줄지어 배치된 소파들을 지나면 냉장고 한 대가 서 있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은 지난해 1월 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1개씩을 꺼냈습니다. 가격은 합쳐서 1,050원 정도. 그런데 이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경찰과 검찰을 거쳐 법정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은 물류업체 탁송기사들의 양해로 관행처럼 간식을 드문드문 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이런 관행이 있다는 동료 직원 수십 명의 사실 확인서도 1심 중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1심 판사는 냉장고가 탁송기사도 들어갈 수 없는 사무공간에 있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물류업체로부터 허락받은 것도 없다며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보안업체 직원은 해고 위기에 놓였고 그동안 변호사 비용만 벌써 1,0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탁송기사나 주거센터 직원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사무공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이견이에요. 왜냐하면 냉장고 위치가 탁송기사님 대기 장소와 사무공간 딱 경계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냉장고는 정수기랑 부식 테이블과 맞닿아 있고요. 항소심 재판장은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며 일단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전주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선고 유예를 구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위법과 관행 사이 1,050원 과자값 논란에 보안업체 직원의 일자리가 걸린 2심 재판은 다음 달 말부터 재개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강원도 강릉시 포남 이동 주민센터에 익명의 기부자가 10kg짜리 쌀 150포를 기탁했습니다. 2010년부터 15년째 이어온 나눔으로 지금까지 이 독지가가 기부한 쌀은 3,550포에 이릅니다. 주민센터는 기부받은 쌀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따뜻한 추석 명절이 되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확정치가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사흘째 동반 하락했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0.38% 내린 45,947.32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5% 떨어진 6,604.7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5% 밀린 22,384.7의 장을 마쳤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영역 중 원자력 에너지와 인공지능 분야를 양국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히 유망한 분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현지 시간 25일 아시아 소사이어티 초청 좌담회에 참석해 80년 동안 한미는 각자의 강점을 극대화함으로써 서로를 지원해왔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과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에 참여한 경험을 소개하며 한국은 원전 건설에서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을 가졌고 미국은 원자력 기술 혁신의 선도국이라며 함께하면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투자액을 늘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미국이 엄청난 금액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틱톡 인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자신이 해내고 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무역 합의로 9,500억 달러를 확보한 사례를 들며 이전에는 전혀 받지 못했던 금액이라고 말하고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선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 you know, in Japan it's 550 billion, South Korea is 350 billion now. That's up front.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약 490조 원은 양국이 세부 사항을 두고 줄다리기하고 있는 한미 무역 합의 최대 쟁점 사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가 선불임을 거론한 것은 그것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무역 협상을 이끌고 있는 러트닉 상무장관은 더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대미 투자 규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반면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최종적으로는 일본 수준, 즉 5,500억 달러에 가깝게 투자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트닉 장관이 대출보다는 현금으로 더 많은 자금 제공을 원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 때문에 한미 무역 협상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일본과 같은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긴 어렵더라도 미일 무역 협정 조건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월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무역 협상이 더욱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인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오라클 등으로 구성된 미국 투자자들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인수하게 돼 미국인들이 사업 의사결정을 하며 오라클이 보안을 책임지게 됩니다. 중국과의 협상을 지휘한 JD 벤스 부통령은 합의 과정에 중국의 저항이 있었다며 이번 행정명령이 틱톡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법이 요구하는 대로 미국인의 데이터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서한 지구를 이스라엘이 합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동 주요 국가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많은 것이 결정됐다며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한 지구를 영토로 합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해 얘기했다면서 합병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I will not allow Israel to annex the West Bank. No, I will not allow it. It's not going to happen. 이틀 전 뉴욕 유엔 본부에서 벌인 중동 지도자들과 비공개 다자 회담에서도 서한 합병 조치를 막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국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 군을 투입해 서한 지구를 비롯한 추가 영토 합병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해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서한 지구에 대해서는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해온 가자 지구와는 다른 접근 기조를 보인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 회담에서 많은 것이 결정됐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We had a very good meeting with the representatives of the most powerful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and I think we're going to be close to a deal. 가자지구 전쟁을 끝낼 계획을 담은 미국 정부의 백서도 제시했는데 전후 통치와 안전보장 계획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매우 실망했다면서 이젠 정말 멈출 때라고 말했습니다. And you know, with all of the heavy bombardment over the last 2 weeks, they've gained almost no land. I think it's time to stop. I really do. 인도, 중국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도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이어오고 있는 튀르키예를 향해 즉각 구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 전투기 판매 보류를 곧 해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대러시아 제재 동참에 대한 당근책도 함께 튀르키예에 제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최근 러시아 전투기와 드론의 유럽 영공 침공이 잦아진 가운데 덴마크 여러 곳에 드론이 동시에 출몰하면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러시아 대통령실인 크렘린궁을 폭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불빛 여러 개가 눈에 띕니다. 정체불명의 드론이 덴마크 여러 공항과 공군기지에 동시 출몰하면서 유럽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The whole situation right now is sort of unsettling in the sense that so many world leaders are talking about a rather big conflict in World War III.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드론 출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회원국들과 안전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도 러시아가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자 러시아는 자국과 무관하다며 꾸며진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탈환을 언급하는 등 달라진 듯한 모습에도 협상 의지가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를 향해 크렘린궁을 폭격할 수도 있다며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방공호가 필요할 것이라고 압박을 높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크렘린궁까지 거리는 약 450km로 우크라이나는 최장 비행거리 3,000km인 드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사거리 300km의 미사일을 지원했지만 러시아 내 표적 공습은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을 끝낸 뒤에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면서 유엔 총회에서 각국 정상과의 개별 회담 등 외교전을 이어갔습니다. We were thankful to your government and you really put big influence on strengthening Ukrainian army.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 공습하면서 크림반도 주유소 절반이 휘발유 판매를 중단하는 등 에너지 공급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해 휘발유 수출 금지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디젤유 수출 금지도 다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얀마 군사정권의 불법 무기를 판매한 데 관여한 북한 인사 2명과 미얀마 국적자 3명 등을 새롭게 제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25일 중국 다롄을 근거로 활동해온 북한 정찰총국 소속 남철웅과 베이징에서 활동해온 김영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부대표 등을 신규 제재 대상자에 올렸습니다. 재무부는 김영주는 공중투하폭탄 유도 장비와 폭탄, 공중 모니터링 장비 등을 미얀마 공군에 공급하는 데 역할을 했고 남철웅은 동남아 지역에서 외화 수입을 세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북한 정권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 능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정찰총국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6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